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합니다.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의해보자면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 새로운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클래스,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 기존 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물려받고, 이제 기능이라고 하면 변수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데다가 추가적인 기능을 더하거나 물려받은 기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상속이라는 단어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상속의 느낌이 조금 저는 공부할 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상속이라고 하면 상속세 같은 것부터 먼저 생각이 나서 어떤 프로그램의 개념과 접목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상속이라는 단어보다는 뭐 확장이나 계승 이런 쪽의 느낌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상속이라는 단어는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의 상속의 개념을 잘 익혀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부모 클래스의 코드, 부모 클래스에 작성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물려받은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의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한데 이것을 이제 확장성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결국 클래스 구현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떤 여러 가지 클래스를 구현해야 된다면 공통된 기능, 그 클래스들 사이에 공통된 기능을 부모 클래스에 구현하게 됩니다. 다음에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무기 클래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기능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말과 비슷한데요. 지금은 5개의 종류의 무기를 구현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플이라는 클래스에 같은 작업을 변수와 함수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총기 이름 변수, 탄환 개수, 격발 사운드, 탄환 증가 함수 이런 것들 모두 작성해 주고 고유 기능까지 추가해서 이제 BP 라이플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레네이드 런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BP 라이플을 만들었을 때 했었던 공통 기능이라고 했지만 총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또 여기에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함수, 똑같은 변수들을 그레네이드 런처에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레네이드 런처에 필요한 라이플과 구별되는 고유 기능을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이 2개를 만들었으면 나머지 3개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또 앞에서 했던 공통된 작업들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제 공통된 기능들을 계속 만들게 되면서 벌써 이런 비효율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생각나는 기능들을 작성했기 때문에 몇 개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총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됐든 5개는 적은 무기 종류의 개수이기 때문에 5개의 무기를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게임을 런칭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업데이트 할 시즌이 돼서 무기의 종류를 추가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의사결정권자가 대표나 팀장님이 무기의 종류를 이번엔 20개를 늘려줍시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개발자는 이 작업을 20번을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시즌엔 100개가 추가된다면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가 일어나면 변수의 이름에 오타가 일어났다든지 함수를 조금 잘못 생성해줬다든지 하면 이 무기별로 관리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 무기 하나하나를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제 상속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공통 기능 부분이 하나의 클래스로 정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현해야 되는 무기가 5개인데 공통되는 기능은 전부 BP 웨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구현해 줍니다. 그래서 BP 웨펀에 구현된 것을 상속을 받아서 자식 클래스에 사용을 하게 되면 무기가 추가가 되더라도
몇 개가 추가되더라도 고유한 기능만 추가해주면 되고 공통된 기능은 더 이상 추가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자식 클래스를 추가해줄 때 공통된 기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할 때도 훨씬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기능은 모두 부모 클래스에 구현하고 나서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한 다음에 고유 기능만 추가해주면 훨씬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모든 동작을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필요에 맞게 사용할 때 오버라이드 함수를 오버라이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의 특징을 보시면 부모 클래스의 함수를 변경하게 되는 것이고 함수의 이름과 함수를 변경할 때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는 동일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기능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구현된 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는 유지하면서 아예 다른 기능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속과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아봤고 언리얼 엔진 에디터에서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 이어서 스타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만들었던 액터들이 레벨에 배치되어 있으면 전부 제거를 해주시고 지금 파일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폴더로 정리를 좀 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올즈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던 파일들은 전부 폴더로 옮겨주겠습니다. 이제 새 파일들을 만들면서 새 클래스들을 만들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 저희가 사실 이전 영상들을 진행하면서 상속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우클릭해서 새로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 픽 페런트 클래스라는 팝업이 뜨고 저희는 지금까지 액터를 선택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이 액터라는 클래스, 언리얼 엔진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액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저희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서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페런트 클래스에 부모 클래스에 액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파일들은 모든 클래스들은 액터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속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미 저희가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속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언리얼 엔진에서 레벨에 배치되는 객체들은 거의 다 액터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의 기본 단위가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액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면 액터 밑에 폰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속받아서 더블 클릭해보면 이 클래스는 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페런트 클래스가 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클릭해보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뜰 텐데 이제 폰은 C++ 코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뜨는데 요거는 이제 클릭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뜨게 되는데 이런 뭐 복잡한 코드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 42번째 줄에 폰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폰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액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폰 클래스도 액터를 상속받는 클래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액터라는 것이 언리얼 엔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폰 클래스는 제거를 해주고 이 블루프린트 파일을 블루프린트 클래스 이름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bp 포션으로 하겠습니다.
파일을 다시 열고 포션을 구성하는 이제 공통된 기능을 이 bp 포션 파일에 작성을 할 겁니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노드들은 제거를 해주시고 변수를 두 개를 추가해주고 첫 번째 변수는 아이템 네임 그리고 타입은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아이템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인티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하면 기본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아이템 네임의 기본값은 none으로 해주고 아이템 카운트의 기본값은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showItem 이라고 작성을 해주고 여기에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만들어서 어떤 아이템인지 그리고 아이템 이름이 뭔지 몇 개를 갖고 있는지 표시하는 그런 함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showItem 함수 노드 시작 노드를 선택하고 파라미터를 두 개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아이템 네임 그리고 이것은 아이템 카운트 그래서 타입은 스트링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인티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 곳에 우클릭하고 포맷 텍스트 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빈칸에 I have item name 중괄호 아이템 네임을 해주고 다시 바로 아이템 카운트 중괄호 아이템 카운트를 I have 뒤쪽에 놔두고 뒤쪽에 아이템 네임을 적어주겠습니다. 아이템 네임 인풋 파라미터를 아이템 네임에 아이템 카운트 파라미터를 아이템 카운트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절트를 끌어서 인스트링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컴파일하고 이벤트 그래프로 다시 이동해서 우클릭하고 비긴 플레이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how 아이템 함수를 끌어서 배치를 하고 아이템 네임 변수를 끌어서 show 아이템 함수에 각각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레벨로 들어가서 레벨에 bp 포션을 배치하고 실행을 해보면 I have 0 none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제대로 표시가 됐고 show 아이템의 듀레이션을 60으로 해주겠습니다. 듀레이션도 변수로 만들어서 이것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듀레이션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promote variable을 누르시면 변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듀레이션이라는 플롯 타입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bp 포션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새 클래스를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여기서 골라서 사용을 했고 이 bp 포션을 상속받고 싶으면 이 파일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create child blueprint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를 생성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선택하면 bp 포션을 상속받는 새로운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파일 이름을 health potion 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고 위에 확인해 보시면 parent 클래스에 bp 포션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bp 포션 클래스를 상속받는 bp 헬스 포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방금은 C++로 만든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떴지만 여기서는 이 돋보기와 이 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bp 포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헬스 포션으로 돌아와서 헬스 포션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기능이 이 클래스가 bp 포션의 기능들을 잘 상속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상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variables 메뉴에 변수가 확인이 안 되고 펑션에도 어떤 show 아이템이라는 함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변수의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myBlueprint 칸에서. 하지만 갖고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기본값을 정의할 수는 있는데요. 그 디테일 패널에 보시면 저희가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아이템 네임, 아이템 카운트, 듀레이션이 디폴트 하위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템 네임 변수에 대한 기본값들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클래스에 생성된 변수들을 이제 프로퍼티라고 배웠는데 프로퍼티의 값들을 다르게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네임에 헬스 포션이라고 작성해 주고 아이템 카운트에는 10이라고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한 다음에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BP 포션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고 BP 헬스 포션을 끌어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을 실행해보면 I have 10 헬스 포션 하고 저희가 속성을 변경한 데이터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저희가 show 아이템 함수도 만들지 않고 아이템 네임, 아이템 카운트 변수들을 따로 만들지 않았지만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것만으로 그대로 BP 포션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포션에 관한 내용들은 전부 BP 포션을 상속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또 만들어 본다면 BP 스태미나 포션.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고 아이템 네임에 스태미나 포션. 아이템 카운트도 10. 얘는 2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스태미나 포션을 끌어서 배치를 하고 레벨 실행하면 I have 20 스태미나 포션 이런 식으로 BP 포션에 있던 함수를 그대로 데이터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BP 포션을 상속받는 기능을 구현을 해봤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오버라이드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한번 오버라이드를 해볼 텐데요. BP 포션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려면 이 BP 헬스 포션을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펑션에 보시면 마우스를 안 올리고 있으면은 이 드롭다운 메뉴가 생기지 않고 펑션 메뉴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오버라이드라는 드롭다운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저희가 만든 show item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메뉴에 보시면 이 show item이라는 하얀 글씨 옆에 회색 글씨로 BP 포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show item 함수는 BP 포션에서 상속받는 BP 포션에 구현된 함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를 보시면 모두 액터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디얼 데미지, 포인트 데미지, 온리셋 이런 함수들은 모두 액터에 있는 함수들이고 저희는 BP 포션을 상속받아서 show 아이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BP 포션에 구현된 함수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BP 포션의 상위에 있는 BP 포션의 부모 클래스인 액터 클래스에 구현된 함수도 그대로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BP 포션이 이 헬스 포션의 부모 클래스라면 액터 클래스는 조부모 클래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서 두 계층 위에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위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터 클래스가 뭔가를 또 상속받는다면 그 위에 있는 함수들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show 아이템 함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펑션 메뉴 아래 show 아이템 함수가 생기면서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함수와 좀 다른 점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 주황색 노드가 생기고 parent show 아이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된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함수 시작 노드, 보라색 노드인 함수 시작 노드 오른쪽에 주황색 페런트 노드가 있어야 BP 포션에서 사용하는 show 아이템 기능을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 포션에 변수를 좀 추가를 더 해보겠습니다. 변수를 추가해서 변수 이름은 effect amount
하고 플롯으로 하고, 이것은 뭐 포션의 체력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양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해주고, 두 번째 변수의 이름은 포션 타입으로 해주고, 타입을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컴파일 해주고, 이펙트 어마운트에는 15를 입력하고, 포션 타입에는 헬스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프린트 스트링 노드를 만들고, 포맷 텍스트 노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션 타입, 중괄호 포션 타입이라고 작성해주고, 뭐 will be add effect amount라고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션 타입을 포션 타입에 연결하고, 이펙트 어마운트를 이펙트 어마운트에 연결한 다음에 리절트 핀을 인스트링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레벨로 돌아가서 스태미나 포션은 제거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뜹니다. 헬스 포션의 프린트 스트링은, 네, 이제 듀레이션을 여기서 60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빈 곳에 우클릭한 다음에 get duration을 작성하면 변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bp 포션에서 듀레이션 변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듀레이션 연결해주면 60 값이 들어가게 돼서 bp 헬스 포션에 작성된 프린트 스트링 노드도 60초 동안 로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네, bp 포션에서 작성된 show item 함수의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I have 10 헬스 포션이 출력이 되고, bp 헬스 포션에서 구현한 health will be add 15, 헬스가 15 추가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bp 포션에서 작성한 show item 함수에 bp 헬스 포션에 작성한 추가한 기능, 지금 뒤에 있는 코드들을 추가해서 작성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이 show 아이템 함수의 기능이 확장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확장 자체를 오버라이드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오버라이드를 한번 해봤고, 이 방법뿐만 아니라 show 아이템 주황색 패런트 노드를 핀을 전부 끊고 그대로 실행 핀을 연결하면 이 show 아이템 함수의 기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럼 bp 포션에 구현된 show 아이템은 사용하지 않고 bp 헬스 포션에 구현한 show 아이템 기능만 실행되게 됩니다. 이제 이 노드를 전부 끊고 테스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health will be add 15라는 메시지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패런트에 구현된 show 아이템 기능들은 실행이 되지 않고 이제 헬스 포션만 사용하는, 그래서 show 아이템 함수의 기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도 이제 오버라이드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봤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헬스 포션의 이벤트 그래프 탭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해보면 begin play 노드 옆에 그 패런트 노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헬스 포션에 show 아이템 메시지가 출력된 것은 이 이벤트 begin play 노드가 동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흐리게 보이니까 다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벤트 begin play 노드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어떤 메시지도 뜨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함수뿐만 아니라 이 이벤트 begin play, 이 이벤트의 동작도 그 bp 포션에 의해서 상속받아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구현된 기능도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이벤트 노드에서 우클릭 해주신 다음에 add call to parent function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bp 포션에서 이 show 아이템 함수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 포션에서 호출하지 않더라도
헬스 포션에 구현된 show 아이템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BP 헬스 포션에 구현된 show 아이템을 한 번 더 붙이면 2번 호출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BP 포션에서 한 번 호출되고 BP 헬스 포션에 구현된 쇼 아이템이 한 번 호출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동작 방식, 동작 순서를 이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상속과 오버라이드의 개념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 알아봤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리고 이것을 왜 써야 되는지 어떤 그 필요성을 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기능을 많이 구현하다 보면은 상속은 꼭 필요한 개념이구나, 어떤 효율적인 프로그램 기술이구나, 좀 더 나아가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위해서 꼭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점차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봤고,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